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그 장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인적 청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인적 청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가 잔재주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해서 여러분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인품의 사람으로 좀 비하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난 상당히 그 모욕감을 느끼지만 이 자리에서 모욕 안 느끼도록 하고 토론에 지장 없이 서로 웃으며 넘어갑시다. 그래서 저희들 듣기에도 이게 과연 내가 군사 독재 시설에 내가 무슨 독재의 주구였나? 지금도 내가 주군가? 제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겠다.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법률가이시고 장관께서도 법률가이신데 이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망각하는 겁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그 이유로 대통령을 못 믿는다면 나도 그 같은 이유로 검찰을 못 믿겠다 얘기해서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같은 이유로 바로 지금의 검찰의 상층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크게 잘못된 일일까요? 네, 저때 2003년이었는데 사실 김영주 의원이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또 같이 전국을 또 보위했던 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때 저 기억 나시죠? 네, 이제 강금실 장관과 함께 그야말로 대통령께서 선의로 좀 대화로 풀자 했는데 여기서 지금 드러나는 것도 제도냐 사람이냐의 부분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여러 가지 말하자면 검사와의 대화가 좀 슬기롭게 또 지혜로운 어떤 뭐 쟁점은 쟁점이라 하더라도 마무리됐으면 훨씬 더 지금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 당시의 민정수석이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현 대통령이라고 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제 있었던 말하자면 원로와의 대화에 적폐청산의 문제가 지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인지가 각인되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과정의 어떤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하고 지금 검찰총장이 이제 급히 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야말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공론화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이 됐다 하더라도 검찰이 지적하는 어떤 허점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보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하자면 정치권이 갖고 있는 왜곡된 시각에 대해서도 교정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무일 총장이 공수처와 또 검경수사권 조정이 담겨있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위반이 된다라고까지 밝힌 만큼 청와대에서 이 검찰 조직 전체의 반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건데 오늘 현직 부장판사도 이 패스트트랙과 공수처 청와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김태규 부장판사의 이야기입니다.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고 통제를 하느냐. 정치적인 입김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법관, 검사, 고위경찰은 공수처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검찰총장에 이어서 현직 부장판사까지 청와대를 향해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문무일 총장이 그 부당함을 지적한 거다. 법조의 어른으로서 보인 용기에 감사를 한다라고 현재 거들고 있습니다. 김정 장관님, 검찰총장에 이어서 부장판사까지. 네.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서 이렇게 개별 한 명의 소위 국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견해를 막 밝히는 거에 대해서 옳으나 그르나에 대한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없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는 패스트트랙에서 선거법 관련돼서라든지 역시 공수처 관련돼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당사자들 간에 얼마만큼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서 서로 수긍하고
그 법을 당장 집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그거를 해야 되는 일선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검찰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법원 쪽에서도 얘기가 나온다면 이게 과연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단순하게 검찰 개혁에 대한 반대다라고만 비판하는 것보다는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에는 찬성을 하지만 개혁의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구나. 그걸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에 대한 게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과 현직 부장판사가 대통령과 대통령의 오른팔인 민정수석이 그렇게나 강조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민주주의에 위반된다,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라는 강도 높은 말까지 한 건 상당히 초유의 일이에요. 네, 그런데 조금 이게 예견돼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면 문무일 총장이 대통령께 임명장을 받을 때도 문 대통령께서 그때 딱 강조를 한 게 있으셨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설치의 역할을 해달라라고 문무일 총장에게 집중 당부를 하셨고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무일 총장이 그 2년 전에 자기가 임명될 때 심경을 한시로 표현을 했던 게 지금 다시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죠?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늘이 참 하늘 노릇하기 힘들지만 4월 하늘만 하랴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고 보리는 춥기를 바란다. 예. 그리고 길 나서는 나그네는 날씨가 맑기를 바라고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저기 아낙네들 뭐라고 했는데 뽕잎 따는 아낙네들은 그늘이 지기를 바란다라는 한시로서 본인의 심경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각자 처지에 따라서 바라는 입장이나 생각이 다 다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조화롭게 해내는 게 그 하늘이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이런 게 있었고 작년에 대통령과 검찰총장 독대하고 나왔어도 청와대에서 두 분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라는 짧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이어져 왔었지 그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총장과 부장판사에 이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조응천, 금태섭 의원의 반발인데요. 문제는 조응천 의원 나를 사보임해라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검경 수사권하고 이번 패스트트랙 반대한다. 금태섭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 반대를 했는데 이 조응천 금태섭 의원을 향해서 집단적인 인신 공격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문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과 댓글 폭탄을 보내고 있는데 동네 양아치처럼 자기 패거리만 옹호한다. 그러니까 금태섭 조응천을 향해서 동네 양아치다. 문무일 총장과 현직 부장판사도 양아치가 되는 거죠.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 금태섭 의원과 조응천 의원을 향해서 배신자가 본색을 드러냈다. 내년 총선에서 급기야 공천 주면 안 된다라는 엄청난 무서운 댓글들을 지금 김병현 박사님 쏟아내고 있어요. 이 중에서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 조응천 의원은 머리 하얘요. 여기 동네 양아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검찰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조직을 비호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머리 검은 짐승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조응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서관을 지냈고 금태섭 의원은 또 안철수 전 대표가 과거 정세태 때 측근으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민주당에 받아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조응천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금태섭 의원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 두 사람의 이 메시지에 굉장히 큰 울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금태섭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적으로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들을 토론해내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노무현 정신을 다시 한번 좀 더불어민주당이 새길 필요가 있다. 2003년도에 평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하나의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 대통령이 계급장을 떼고 검사와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 토론회는 실패장으로 돌아갔다면 16년이 지난 2019년 지금의 현실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명분들을 갖출 때만이 개혁에 힘이 실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같은 당 내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저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부터 논의의 장을 열겠다고 얘기한다면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이러한 우려에 이해할 대목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해낼 자신이 없다면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